이 시간에 학습하려고 하는 내용은 제2종의 이상적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배웠던 내용은 제1종의 이상적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제1종의 이상적분이라 하는 것은 적분 구간 안에 무한대가 포함되어 있을 때 그것을 적분하는 방법을 다루었다면 제2종의 이상적분은 적분 구간은 유한하지만 주어진 구간 안에서 피적분 함수가 유계가 되지 않았을 때 그런 꼴의 적분을 통틀어서 우리가 제2종의 이상적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1종, 2종은 그냥 편의상 구별한 것뿐이고요. 결국은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이 시간의 학습 주제는 유한 구간 안에서 정의된 함수가 유계가 아니었을 때를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유한 구간에서 정의되는데 함수가 유계가 아니다. 과연 그런 예문이 있을까 싶을 텐데요. 많죠. 우리가 한번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할까요? 자, 예를 들어서 x분의 1 그래프 같은 경우나 또는 x의 제곱분의 1 그래프 같은 걸 생각을 해볼까요? 자, 앞서 배웠던 x의 제곱분의 1 그래프예요. 함수 fx가 x의 제곱분의 1 이와 같은 형태로 되어 있는 그래프라면은 이 함수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도 똑같죠. 그래서 좌측이나 우측이 똑같으니까 우함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함수를 1부터 2까지 적분의 범위를 선택했다면 이 범위 내에서 그래프는 치역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죠. 2의 제곱의 역수니까 4분의 1, 1의 제곱의 역수는 1. 그래서 1과 2 사이에서 이 그래프의 최소값과 최대값은 각각 4분의 1과 1로 정의가 됩니다. 따라서 유계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러나 만약에 적분의 범위를 1과 2로 잡지 않고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과 1로 잡았다라 볼게요. 분명히 적분의 범위는 유한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범위 내에서 이 함수의 치역의 범위는 유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x가 0의 오른쪽에 가까워질 때와 x가 0의 왼쪽에 가까워질 때 각각 이 그래프는 이 곡선을 따라서 올라가니까 쭉 뻗어 올라가죠. 마치 분수처럼 쭉 뻗어서 올라가니까 이 범위로 제한을 뒀을 때는 같은 함수를 할지라도 이 범위로 제한을 뒀을 때는 유계가 됐을지라도 이 범위를 제한을 뒀을 때는 유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시간에 이와 같이 일정한 영역, 즉 제한된 영역 안에서 함수가 유계가 되지 않는 경우는 이런 꼴은 어떻게 적분할 수 있는지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다음 같은 그림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빨간색 곡선 y = fx는 x = b에서 수직점근선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직점근선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x값이 t의 왼쪽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그래프는 쭉 뻗어 올라가서 x = b하고 아주 가까이 되는 상태, 이런 상태고요. 좀 더 수학적으로 얘기한다면 리미트 x가 b에 왼쪽에서 가까워지죠. 이 그림상으로 보면 오른쪽에서는 함수가 아예 정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x가 b의 왼쪽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래프가 쭉 뻗어 올라서 무한대로 될 때, 이럴 때 x = b에서 수직점근선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 있을 때 과연 a부터 b까지 이 정적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앞서 구두로 설명한 것처럼 수직점근선을 갖는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기호 표기를 써서 표시한다면 x가 b의 왼쪽에 가까워질 때 주어진 함수 fx가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플러스 무한대로 가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된다면 함수값이 결정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앞에서 리만 정적분의 정의를 할 때는 함수값 곱하기 x의 증가량을 곱해서 더해서 극한을 취해야만 하는데 이와 같이 b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함수값 자체가 구해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리만 정적분의 정의를 쓰려고 한다면 리미트 시그마 fxk, 자, 표준점을 그냥 우리가 스타로 써서 표시해 볼까요? 그리고 델타 x 이걸 계산해야 되는데, 자, 지금 b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함수값이 무한대가 나오니까 결과적으로 이 값을 계산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꼴의 적분은 앞서 배웠던 리만 정적분을 바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계산하기 쉬울까라고 했을 때 앞에서 배웠던 것과 유사하게 극한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케이스 1에서 우리가 적분관이 무한대가 들어있을 때 유한권을 끊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t를 여기처럼 t라 표시한다면 t를 무한대로 보냈었잖아요. 이 문제도 그와 비슷하게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A부터 B까지 적분을 시도하려고 하는데요.
B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무한대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B를 포함하지 않는 바로 앞에 있는 범위까지만을 우리가 제한을 두고서 적분을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요거 밑에 지우고 여기다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건의 적분의 약속을 다음과 같이 할 텐데요. 인테그랄 A에서부터 T까지 적분을 시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명히 B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니까 T까지 적분하게 되면은 T까지는 이 함수값이 유한하니까 구간도 유한하고 이 범위 내에서 그래프의 치역의 범위도 유계가 되니까 앞서 배웠던 미분 적분학의 기본 정리라든가 그 기타 리만 정적분의 정의를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이 적분을 계산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런 건의 적분은 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죠. 자, 이 적분은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듯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곡선 아랫부분의 넓이와 같습니다. 이것은 t의 값이 바뀜에 따라서 넓이도 바뀌어지죠. t가 만약에 이만치 있으면 넓이는 좀 작을 것이고 t가 조금씩 움직일 때마다 당연히 이 넓이 값이 조금씩 변화가 있을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전체 적분값에서 이 적분값하고 이 적분값이 같을 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t를 점차 b에 가까워지게끔 만들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정의 자체가 b를 벗어나서는 그래프가 정의되어 있지 않으니까 앞에서 했던 것처럼 좌극한을 이용해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가 b의 왼쪽에 한없이 접근해 갈 때 만약에 오른쪽에 이 극한값이 구해진다면 좌변의 적분은 오른쪽의 극한값과 같다라고 약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극한값이 알파라면 이 좌변의 적분은 알파에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런데 만약에 오른쪽에 이 극한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 우측의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좌측의 적분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럴 때는 이제 통틀어서 발산 이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보다시피 이 적분의 구간이 주어져 있을 때 자, 적분의 시점, 여기가 종점이잖아요. 종점에서 수직 정근선을 가질 때는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럼 비슷한 방법으로 적분의 시점에서 수직 정근선을 갖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런 경우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이 바로 그런 케이스인데요. 앞서 그렸던 그림은 처음에 배웠던 그림은 종점에서 수직 정근선을 갖는 경우라면 이번에는 적분의 시점에서 수직 정근선을 갖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했던 것과 비슷하게 A부터 T까지 적분한 다음에 T를 B에 가까이 가게끔 만드는 것처럼 여기도 T부터 B까지 적분을 시도를 하겠습니다. 이때 T는 A를 포함하지 않는 약간 떨어져 있는 보다시피 A의 오른쪽에 떨어져 있는 임의의 지점입니다. T의 선택은 상관없습니다만 A의 왼쪽에서는 함수가 정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T를 선택하는 위치에는 상관없다 할지라도 A의 왼쪽에서는 안 돼요.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간에 상관없지만 A의 오른쪽에 있는 T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함수를 여전히 fx라 봤을 때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A에서부터 B까지 적분하는 것은 아까와는 다르게 이제 이렇게 계산해야 되겠죠. 이제 T에서부터 B까지 적분을 시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함수 fx가 x축 위에 있고 T부터 B까지 적분한 것은 앞의 예문과 마찬가지로 곡선 아랫부분의 넓이를 계산한 것과 같습니다. T가 위치가 바뀔 때마다 넓이 값이 달라지겠죠. T가 여기쯤에 있으면 넓이가 요거밖에 안 되고 T가 여기쯤에 있으면 요만큼이 될 것이고 T의 위치가 변함에 따라서 AT의 값도 달라지니까 이 적분은 즉 적분으로 정의된 이 함수는 T만의 함수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T를 극한을 취해 보려고 하는데요. 앞에 있는 예문은 B 왼쪽에서 T를 잡아서 T를 극한을 취할 때 B의 좌측에서 접근하도록 했는데 이번엔 그림을 잘 보세요. 이번에 이 T가 B로 가는 게 아니라 적분의 범위가 A부터 B까지로 돼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T는 A의 오른쪽에 한없이 가까워져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따라서 이제 요 극한의 개념이 의미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A의 우극한 값을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오른쪽에 이 극한값이 존재한다면 만약에 그 값이 베타였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러면 좌변의 이 이상적분도 베타에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극한값이 존재하면 좌변의 적분값도 오른쪽의 적분값과 같다라 할 것이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 값이 베타면 베타에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극한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이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좌변의 적분값도 존재하지 않는다 또는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오른쪽 끝점에 수직정근선을 갖든지 왼쪽 끝점에 수직정근선을 갖는 경우는 이와 같이 각각 우리가 한쪽에다 t를 놓고 나서 극한을 취함으로써 해결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적분 구간 중간에 수직정근선을 갖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서 여기다 들었던 예문처럼 x의 제곱분의 1과 같이 x = 0, 즉 y축에서 수직정근선을 갖는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경우를 이제 세 번째 경우로 놓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문에서 보는 것처럼 A부터 B까지 적분하는 과정에서 이 그림은 x = C에서 이 함수가 수직정근선을 갖는 경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적분간 중간에 함수가 정의되어 있지 않은 상태는 주로 어떨 때 이런 게 나타나냐면은 분모가 0이 되는 점이 x = C에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함수 fx가 앞서 다뤘던 x의 제곱분의 1 같은 경우는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x의 제곱분의 1은 x = 0에서 함수가 정의 안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 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졌었습니다. 좌우 대칭이에요. 만약에 적분의 범위를 -1부터 1 이렇게 잡았다면 이 범위 내에서는 x = 0일 때 수직정근선을 갖죠. 자, 이렇게 적분관 중간에서 수직정근선이 나온다는 얘기는 적분관의 중간에 분모가 0이 되는 점이 있는 그런 유리함수 형태일 때 주로 나타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얘는 한꺼번에 적분하면 안 됩니다. 이걸 잘못 계산해서 A부터 B까지를 한꺼번에 적분하게 되면은 자칫 잘못된 결과가 얻어지게 되는데요. 잠시 후에 그런 예문을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거에 대한 정의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는 앞에서 적분이 갖고 있는 성질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 적분의 구간을 나눠서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적분의 범위를 나눠서 계산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서 배웠던 두 가지 정의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했던 정의는 오른쪽 끝점에서 적분의 끝점에서 수직정근선을 갖는 경우, 두 번째 했던 것은 적분의 시점에서 수직정근선을 갖는 경우였죠. 따라서 얘도 앞에서 했던 그 두 가지 경우가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적분을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분이 갖고 있는 성질상 구간을 나눠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A부터 C까지 함수 fx dx와 인테그랄 C부터 B까지 함수 fx dx 나눠서 계산할 수 있는데요. 이 그림을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첫 번째 적분은 바로 종점에 해당되는 이 C라는 점에서 함수가 유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적분은 바로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C에서부터 B까지니까 적분의 시점 범위에서 함수가 유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했던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가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 배웠던 두 가지 정의를 동시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C의 왼쪽에 있는 점은 아까는 하나씩밖에 없으니까 이제 T라 썼습니다만 이제 T1, T2로 구별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점은 T1, 오른쪽 점은 T2라 놓겠습니다. 따라서 이 첫 번째 적분은 A에서부터 T1까지를 적분하도록 하겠습니다. A에서부터 T1까지를 적분합니다. 자, 그것을 기화시켜서 본다면 얘는 인테그랄 A에서부터 색깔 구별 없이 갑니다. T1까지를 적분할 것이고, 그리고 이 적분을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 T1은 적분의 범위를 조금씩 넓혀 나가야 되니까 T1은 C의 왼쪽에, 즉 C의 좌극한을 계산해 봐야 되겠죠. 리미트 T1은 C의 왼쪽에 가까워지려고 합니다. 좌극한을 계산해 볼 거고, 자, 이 극한이 존재하고 동시에,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지금 T2에서부터 B까지 적분하죠. T2에서부터 B까지 적분합니다. 따라서 이거의 적분을 다시 한번 쓰면은 인테그랄 T2에서부터 B까지 함수 fx를 적분합니다. 이때 T2는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듯이 적분의 범위를 넓혀야 되니까 T2는 점차 C에 가까워져야 되겠죠. C의 오른쪽에서 가까워져야 되니까 리미트 T2는 C의 우극한으로 계산을 해야만 합니다. 자,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계산할 수 있었으며 또한 이거의 적분은 이걸로 계산하고 이거의 적분은 이걸로 계산한다는 것은 앞에서 배웠던 이 첫 번째 케이스와 두 번째 케이스로부터 알 수 있었습니다. 이때 이렇게 나눠서 계산했을 때는 주의할 점은 이 각각의 극한이 모두 존재할 때만 그때서야 비로소 좌변의 적분은 우변의 이 극한값과 같다라고 약속을 하겠습니다. 즉 얘도 값이 구해지고 얘도 값이 구해질 때 그때서야 비로소 이 값도 우변의 값과 같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만약에 이 값이 알파이고 이 값이 베타, 알파, 베타 모두 상수예요. 만약에 얘가 알파로 가고 이 극한이 알파 값이고 이 극한이 베타 값이었다면 좌변의 적분은 알파 플러스 베타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알파 플러스 베타에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각각의 극한 중에서 둘 중에 적어도 어느 하나라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좌변의 이상적분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해되셨죠? 마치 앞에서 배웠던 첫 번째 케이스하고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간을 나눴을 때는 항상 각각의 극한이 모두 다 존재할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책에서는 저자가 이 세 가지 경우만 설명을 해놨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백에다 하나 더 적어놓을까요? 한 가지 경우가 더 나타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옆에다 따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여백에다 적어놓기 바랍니다. 자, 이제 책에는 세 가지 형태의 그림만 우리가 그려놨었는데요. 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동시에 수직 점근선을 갖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x = a에서 x = b에서 동시에 수직 점근선을 갖는 그래프 충분히 우리가 그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무나 하나 그려보면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중간에 수직 점근선을 갖는 경우도 있지만 왼쪽과 오른쪽에서 동시에 수직 점근선을 갖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자, 이럴 때도 앞에서 했던 첫 번째 케이스하고 두 번째 케이스를 적절하게 활용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자, 이 경우는 A의 오른쪽에서 T1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B의 왼쪽에서 T2를 선택하도록 하지요. 자, 이제 적분의 범위는 왼쪽에 빨간색 T1과 오른쪽에 보라색 T2 범위까지만 적분합니다. 자, 이렇게 초록색으로 빗금을 쳐서 표시한다면 이 범위까지만 계산해 보겠다는 얘기예요. 즉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적분하셔야 했는데 하필이면 이 함수 fx가 x = A에서도 수직점근선을 갖고 x = B에서도 수직점근선을 갖는다면은 이런 건에 대한 이상적분은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에 대한 약속을 다음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인테그랄, 자, 왼쪽은 T1이죠. 그리고 오른쪽은 T2로 되어 있습니다. 자, T1에서부터 T2까지는 유한 구간이고 이 유한 구간에서 정의된 이 함수는 치역의 범위가 6이니까 정적분의 정의나 또는 뭐 미분적분의 기본 정리를 충분히 쓸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함수 fx, dx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미분적분하기 기본 정리 쓸 수 있다는 얘기는 요 피적분 함수의 역도 함수를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의 초등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요. 만약에 안 된다면 앞전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근사값을 이용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T1부터 T2까지 적분한 이 결과가 왼쪽의 이 적분하고 같을 리가 없죠. 그림으로 봐도 구간이 차이가 있으니까요. 자, 이때 우리는 앞에서 했던 원리를 반복 적용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T1은 당연히 점차점차 구간을 늘려서 A에 가까워져야 되죠. 따라서 A의 우극한을 계산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여기서 있는 T2는 당연히 적분의 구간을 늘려야 되니까 B의 좌극한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리미트 T1은 A의 우극한을 계산을 해야 돼요. 자, T1은 A의 우극한을 계산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극한이 하나 더 있어야 되겠죠. 리미트 T2는 B의 좌극한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리미트를 두 번 연거푸 써도 되는데요. 그런 기호 표기도 쓸 수 있지만 보통은 이게 함축적으로 이렇게 극한 밑에다 연달아서 쓰는 기호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이 기호를 써서 표시할게요. 얘는 극한을 두 번 연달아 하라는 얘기예요. 한 번은 T1에 대해서 극한을 취하고 또 한 번은 T2가 B의 좌극한으로 가야 되죠. 자, 이제 이 적분의 시점은 A의 우측으로 적분 구간을 늘리고 적분의 종점은 B의 좌측으로 적분관을 늘리라는 얘기예요. 자, 오른쪽에 이 극한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좌측의 적분은 오른쪽의 극한값하고 같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적분값이 감마가 나왔어요. 그러면 좌측의 적분값도 감마다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또는 다른 말로 이 좌측의 적분값은 감마에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른쪽에 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좌변에 적분값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약속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책에는 없었던 내용이긴 합니다만 이런 내용도 충분히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하나 더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상적분, 두 번째 케이스의 이상적분에 대한 정의를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되셨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간단한 예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5번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 함수는 루트의 역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적분의 정적분 형태인데요. 항상 이제 앞으로 이상적분이라는 것을 배우고 난 이후부터는 답은 같은 것에 주의하기 바랍니다. 구간이 주어져 있는 정적분의 문제에서 만약에 피적분 함수가 불능이 되는 점이 있는지 한번 꼭 살펴보세요. 즉 적분의 범위 안에 이 적분 구간 안에 혹시라도 이렇게 분수꼴로 되어 있을 때 분모가 0이 되는 점을 포함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기가 만약에 로그라면 진수가 0보다 커야 된다는 조건을 만족하는지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판단을 해봐야 돼요. 자, 이제 우리는 루트로 되어 있으니까 이 루트 안에 있는 이 함수는 당연히 이 근호가 잘 정의되려면 이 값이 0보다 크나 같아야 되죠. 따라서 이 함수의 정역은 x가 2보다 크나 같은데 분모로 되어 있으니까 분모가 2가 되면 x가 2가 되면 불능이 돼서 안 되잖아요. 따라서 2보다 클 때만 정의가 되어 있는데 하필이면 2일 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모에 와 있으면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루트로 분의 1이 아니었다면 이퀄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분모에 되면 불능이니까 여기 등호는 안 들어갑니다. 즉 x가 2보다 커야 되는데 적분의 범위는 2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부터 5까지 이 루트 x-2분의 1의 그래프는 대략 이런 그래프입니다. 자,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했던 이런 그래프인데요. 2부터 5까지의 적분값이 구해질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x가 2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무한수의 역수권이니까 무한대로 가죠. 따라서 그래프가 쭉 뻗어 올라가니까 이 함수는 x = 2에서 수직 점근선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x = 2에서 수직 점근선을 갖고 있으니까 앞에서 배웠던 이 이상적분이죠. 두 번째 케이스에서 다뤄지는 이상적분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2에서부터 5까지 적분하는 문제였습니다만 2가 포함되지 않는 2의 오른쪽에 있는 값을 t로 잡겠습니다. 인테랄 t부터 5까지를 적분해 보도록 하죠. t부터 5까지 적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수는 루트 x-2분의 1 dx예요. 그리고 이 적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왼쪽의 적분하고 값이 같으려면 t가 이 그림을 보세요. t는 당연히 2의 오른쪽에 가까워져야겠죠. 그래서 리미트 t가 2의 우극한으로 계산하고 이 극한값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고 이 극한값이 존재하면 좌변의 적분은 우변과 같다랄 것이고 만약에 얘가 무한되면 좌변의 적분도 무한되다라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얘를 계산해 봐야 되는데요. 이런 꼴은 적분 어렵지 않죠. 지수꼴로 바꿔놓으면 됩니다. 얘네들은 한 번 더 쓰면 t부터 5까지고요. x-2의 루트분의 1이죠. 다시 쓰면 x-2의 루트는 2분의 1승이고 역수를 취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승 dx예요.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 문제는 뭐 별도의 치환 없이 그냥 바로 계산하도록 할게요. 요거는 x-1을 t로 치환해도 t가 있으니까 다른 문자 u로 치환해도 되는데요. 뭐 간단하니까 마치 x의 n승꼴과 같아요. 그래서 바로 적분해 보도록 할까요? 리미트 t가 2의 오른쪽으로 갈 때 자, 요거를 우리가 x의 n승꼴이라 본다면은 x의 n승꼴에서 n이 마이너스 1이 아니면 n 플러스 1분의 1에 x n 플러스 1승 플러스 c로 적분되죠. 간단한 적분 공식으로부터 쉽게 나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의 n승꼴이니까 여기다 1을 더하면 2분의 2, 2분의 1 빼는 거니까 2분의 1 역술차니까 2가 됐죠. 그리고 x-2의 2분의 1승입니다. 우리 검토를 한번 해볼까요? 이걸 미분한 게 이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거 미분하면 2분의 1 내려서 2가 지워지고요. 지수에서 1 빠져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승 나옵니다. 합성함수 안에 거 또 미분해봤자 1이니까 이거의 역도함수는 이거고요. 이거의 도함수는 이게 맞습니다. 만약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은요. x-1을 u로 치환해서 일일이 다 치환해서 비교해보면 결과는 같습니다. 중간 과정은 달라질지라도 최종 결과는 같으니까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자, 이제 우리는 t부터 5까지군요. 종점 대입한 값에서 시점 대입한 값 빼겠습니다. t가 2의 오른쪽으로 갈 때 5를 대입하면 2 그리고 5에서 1을 빼면 3, 3의 2분의 1은 루트 3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여기다 이제 2 그리고 이제 t를 또 대입합니다. 자, 이제 t-2가 됐죠. t-2의 2분의 1승 이렇게 됐어요. 여기까지 됐죠. 이제 t가 2에 가까워지는데요. 요거는 극한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수니까 그대로 남아있고요. 2루트 3이고요. 자, 얘가 2의 오른쪽으로 가니까 2.00001 이런 식으로 보면 돼요. 2.0001에서 2를 빼니까 0.00001 그리고 루트 씌웠으니까 그러면은 그 값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요 값은 거의 0에 가까워지잖아요. 그렇죠? 계속 이게 2에 가까워지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로는 2.0001 이렇게 했는데 계속 더 2에 가까워지니까
2 빼기 2 꼴은 0이잖아요. 그 0의 루트를 씌워봤자 0이고요. 그래서 남는 것은 얘만 남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제 5번 우리가 보다시피 적분의 시점에서 수직 점근선을 갖는 이 예문은 직접 계산해 보니까 이 값에 수렴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그림에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적분값이 구해졌다는 것을 말해주고요. 피적분 함수가 양수이기 때문에 비록 적분 이 시점에서 그래프가 무한대까지 뻗어 올라가는 그래프였음에도 불구하고서 2부터 5까지의 넓이가 구해졌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우리는 예제 5번이 이해됐으면은 이어서 또 다른 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6번입니다. 자, 이 적분값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조사해 보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시컨트 x를 계산하는데요. 자, 시컨트 x의 대략적인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보도록 할까요? 시컨트는요, 코사인의 역수로 정의된 함수잖아요. 그래서 코사인은 치역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그리고 플러스 2분의 파이 범위 안에서 코사인의 그래프는 여기가 y축이에요. y축 대칭이고 그래프의 개형은 이렇게 그려졌죠. 코사인의 일부분만 그렸습니다. 자, 이제 이 코사인 x의 역수를 취하는 함수가 바로 시컨트예요. 시컨트 그래프는 역수 형태니까 이런 모양으로 그려진다는 것을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 시컨트 x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적분의 범위를 살펴보니까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적분하라고 했네요. 그런데 이 x값이 2분의 파이의 왼쪽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래프는 쭉 뻗어 올라가니까 이 그래프를 노란색으로 덧칠해서 본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이 그래프는 오른쪽 끝점에서 수직 점근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2종의 이상적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앞에서 했던 것처럼 극한을 이용해서 이 적분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시컨트 x dx를 계산합니다. 자, 근데 이것은 인테그랄 0부터 자, 우리는 2분의 파이까지 다 계산하지 말고요. 중간에 여기쯤을 t라 놓겠습니다. 2분의 파이 왼쪽에 있는 점을 t라 놓으면 0부터 t까지만 적분합니다. t가 여기까지니까 여기까지만 계산을 해보겠다는 뜻이에요. 자, 0부터 t까지를 적분합니다. 그리고 시컨트 x dx예요.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0부터 t까지 적분하고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적분이 같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두 개의 적분이 같아지게끔 하기 위해서 t를 2분의 파이 왼쪽에 가까워지게끔 하겠습니다. 즉 2분의 파이의 좌극한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를 2분의 파이의 좌측에 가까워지도록 계산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왼쪽의 적분은 오른쪽처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 쓸게요. 리미트 이제 t가 2분의 파이에 가까워지고 있고요. 이때 우리는 이 시컨트의 적분을 앞에서 배웠었죠. 여러분들 시컨트의 적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원래는 식을 변형해서 풀잖아요. 분모 분자에다 시컨트 x 더하기 탄젠트 x를 곱해보면은 분자는 시컨트 곱하기 시컨트니까 시컨트 제곱 또 전개하면 시컨트 곱하기 탄젠트 분모 미분한 게 분자와 같죠. 따라서 분모에 로그 붙인 걸로 적분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은 분모 분자에다가 시컨트 더하기 탄젠트를 곱해보니까 로그 시컨트 x 더하기 탄젠트 x로 적분된다는 것을 배웠었죠. 더불어서 시컨트 3승도 기억해두는 게 좋아요. 시컨트 3승은 어떻게 되죠? 2분의 1 가로 열고 시컨트 곱하기 탄젠트 더하기 로그 시컨트 더하기 탄젠트 절대값 가로 닫고 플러스 c예요. 시컨트 x의 1승과 시컨트 x의 3승 같은 경우는 자주 등장하니까 마치 공식처럼 기억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 요거의 적분은 이렇게 됐고요. 구간 0부터 t까지입니다. 종점 대입한 값에서 시점 대입한 값 빼고 그리고 나서 극한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시컨트 t가 되고 플러스 탄젠트 t가 됐습니다. 그리고 0을 대입하면요. 시컨트 제로 1, 탄젠트 제로 제로, 진수가 1이면 로그는 제로니까 이것만 남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계산하려고 하는데요. 로그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로그 함수는 증가하는 함수예요. 로그 x꼴이라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진수 부분인데요. t가 2분의 파이에 가까워지면 얘네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t가 2분의 파이 왼쪽에서 가까워지면 이 그래프가 시컨트 그래프잖아요. t가 2분의 파이 왼쪽으로 가까워지면 쭉 뻗어 올라가니까 이건 무한대로 가고요. 탄젠트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이제 대략 손으로 그려볼게요. 탄젠트도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플러스 2분의 파이 이렇게 생겼어요. 따라서 t가 2분의 파이 왼쪽에 가까워지면 탄젠트 2분의 파이 값도 무한대로 갑니다. 얘도 무한대, 얘도 무한대니까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무한대예요.
로그는 진수가 무한대로 가면 로그도 무한대로 갑니다. 쭉 뻗어 올라가죠. 그래서 이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기까지가 되셨죠. 그래서 발산한다 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예제 6번 수렴하는지 또는 발산한지를 조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확인해 본 결과 발산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이어서 우리는 또 다른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예제 7번. 요 예제 7번은 앞서 배웠던 이 예문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렇게 적분 중간에 함수가 분모가 여기돼서 불능이 되거나 또는 함수가 정의조차 되지 않는 점을 포함하고 있을 때는 반드시 나눠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앞서 약속을 했었습니다. 바로 예제 이 7번이 그런 케이스인데요. 자, 왜 그런지를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자, 이 분모가 여기 되는 점이 x = 1이에요. 여기쯤에 x = 1이라 보겠습니다. 자, 이제 x = 1이 이렇게 있고요. 근데 0부터 3까지 적분하는 얘기네요. x분의 1 그래프는 이렇게 직각삼곡선인데요. 그 그래프를 1만큼 오른쪽으로 평행이동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 윤곽을 그려보면 대략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자, 얘는 계속 이어지고요. 자, 이제 0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1, 2, 여기쯤이 3이라 보겠습니다. 0부터 3까지를 적분하라는 얘기인데요. 이 적분관 중간에 함수가 불능이 되는 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되면 반드시 구간을 나눠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한 번에 계산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구간을 나눠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분 구간을 나누는데요. 우리는 앞에서 했던 것처럼 0부터 1까지 적분과 1부터 3까지 적분으로 나누겠습니다. 자, 여기다 따로 써볼까요? 0부터 3까지 x-1분의 1, 여기 dx는 이렇게 내려 쓰면 돼요. 자, 이런 꼴은 바로 적분하는 것이 아니라 분모가 0이 돼서 불능이 되는 점을 경계해서 둘로 나눠서 적분합니다. 이렇게 둘로 나눠야만 합니다. 1부터 3까지 x-1분의 1 dx예요. 자, 그리고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 첫 번째 적분은 종점에서 수직정근선을 갖지요. 그리고 두 번째 적분은 적분의 시점에서 수직정근선을 갖네요. 자, 그림으로 형상화시키면 이런 말입니다. 자, 이제 요거 0부터 1까지 적분할 때 종점에서 수직정근선을 가지니까 1을 포함하지 않는 1 왼쪽에 있는 점을 T1이라 하겠습니다. 적분의 범위는 0부터 T1까지만 적분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계산하겠다는 뜻이고요. 마찬가지로 1부터 3까지 적분은 1 오른쪽에서 T2를 잡겠습니다. 그래서 T2에서부터 3까지를 적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앞에서 했던 것처럼 T1은 1의 좌측으로 접근을 시킬 거고 T2는 1의 우측으로 접근시켜서 각각 극한을 이용해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얘는 앞에서 그림을 그려서 설명한 것처럼 0부터 T1까지 적분합니다. 색깔 구별 없이 가겠습니다. x-1분의 1, x-1분의 1 dx가 되고요. 그리고 T1은 무한대가 아니라 T1은 1의 왼쪽에서 가까워져야 되니까 1의 좌극한으로 계산을 해야 돼요. 더불어서 1부터 3까지 적분은 자, 1부터 3까지 적분할 수가 없으니까 T2에서부터 3까지 적분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죠. x-1분의 1 그리고 dx가 되고 그리고 이 T2는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1의 오른쪽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리미트 T2는 1의 오른쪽에서 접근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위의 적분값은 이걸로 계산하고 위의 적분은 이걸로 계산하죠. 두 개 합이니까 이렇게 됐어요. 자, 우리는 이 두 개의 극한이 동시에 존재할 때는 좌변의 적분은 우변의 이 값과 같다고 얘기를 할 것이고 만약에 이 오른쪽에 이 두 개 중에 적어도 어느 하나라도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극한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약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두 개의 극한이 각각 구해지는지를 알아봐야 되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얘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때 오른쪽에 하나를 먼저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리미트 T1이 1의 왼쪽에서 가까워질 때 0부터 T1까지 x-1분의 1 dx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계산하면은 분모 미분한 게 분자와 같으니까 당연히 분모의 로그 붙인 걸로 적분할 수 있죠. 그래서 분모의 로그 붙인 걸로 적분할 때 이때 주의할 점은 이렇게 절대값을 씌워야 된다는 거 잊지 않도록 하세요. 진수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마저 써보겠습니다. T1이 1의 왼쪽에서 접근해 갈 때요. 자, T1이 1의 왼쪽에서 접근해 갈 때 종점을 대입하면 로그 그리고 T1-1의 절대값이고요. 0을 대입한 것 뺄 때 이거 절대값을 안 붙여놓으면
이상한 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진수가 마이너스가 나올 리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항상 이 진수 조건 때문에 꼭 절대값을 붙이는 거 잊지 않도록 하세요. 절대값을 붙여놨으니까 이건 1이잖아요. 로그는 제로예요. 하나만 하고요. 자,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거의 극한을 구하는데 t1이 1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1 빼기 1이니까 0에 가까워지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로그는 이런 그래프예요. 만약에 진수 부분이 0에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그래프는 아래로 쭉 뻗어 내려가니까 치역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극한값이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얘기는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두 개의 극한 중에 적어도 어느 하나라도 존재하지 않으면 앞서 얘기했었죠. 이 좌변의 적분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이 극한의 값이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든 전혀 상관없이 이 적분값은 존재하지 않는다가 답이에요. 아시겠죠? 발산한다는 것이 이 결과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구간을 나눴을 때는 두 개의 극한이 동시에 존재할 때만 적분값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느 하나라도 없다면 존재하지 않는다.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보다시피 이렇게 됐으니까 최종 결과는 여기다 말로 다 설명했으니까 그냥 발산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만약에 이제 학교 시험에서 이렇게 답안지를 작성할 때는요. 우변의 극한 중에 이 첫 번째 극한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좌변의 이상적분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발산한다. 이렇게 말을 쓰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반드시 적분간 중간에서 적분간 중간에 분모가 0이 되는 점이 있을 때는 반드시 그 점을 경계로서 이렇게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확인해 보니까 존재하지 않는다가 발산이 답이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착각을 해가지고 얘를 무심코 이상적분인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그냥 계산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이제 다른 색깔로 표시를 해볼게요. 이 지금 푸는 이 방법은 옳지 못한 방법이에요. 자, 이 적분을 만약에 이렇게 계산했다고 보겠습니다. 분모 미분에서 분자니까 그냥 분모에 로그 붙이면 되겠네 라고 해서 이렇게 했다고 볼게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상적분이라는 걸 무시하고 모르고 그냥 계산했다고 가정했을 때 3-는 2가 되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로그 0을 대입하면 0 빼기 1이니까 절대값이니까 1이니까 로그는 제로니까 값이 구해진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잘못된 계산 방법이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정적분을 다룰 때는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정적분을 다룰 때 부정적분일 때는 상관없는데요. 부정적분일 때는요. 함수가 잘 정의된 범위 안에서만 적분한다는 암묵적인 어떤 조건이 있어요. 근데 정적분은 주어진 구간 안에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모가 0이 되면 불능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분모가 0이 되는 점이 적분관의 양 끝점이나 아니면 요 사이 어딘가 있는지를 꼭 관찰하세요. 그렇다면 항상 이상적분의 문제니까 시점에서 수직정거선이 된다면 즉 분모가 0이 되는 점이 있다면 앞에서 했던 첫 번째 그 정의를 쓰고요. 종점에서 분모가 0이 된다면 종점에서 수직정거선을 갖는 경우니까 역시 앞에서 배웠던 정의들을 쓰고요. 얘처럼 0과 3 그 사이 어딘가에서 분모가 0이 되는 점이 있다면 수직정거선이 그 가운데 어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된다면은 반드시 구간을 나눠서 푼다는 거 잊지 않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풀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이상적분 이렇게 계산한 건 뭐예요? 미분적분하게 제2기본 정리를 썼다는 얘기인데요. 앞에 배웠던 미분적분하게 제2기본 정리의 가정을 잘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유한폐관 안에서 주어진 함수 fx가 연속함수이고 소문자 fx의 역도함수 대문자 fx가 존재한다면 이라고 가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얘는 유한구간이라는 조건 만족하고 이거에 역도함수가 있다는 것도 알 수는 있지만 피적분 함수가 이 범위 안에서 연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지 쓸 수 있거든요. 두 개만 만족했기 때문에 미분적분하게 제2기본 정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분적분하게 제2기본 정리 쓰고자 할 때는 유한구간인지 그리고 그 구간 안에서 함수가 연속함수인지 그리고 소문자 fx의 역도함수인 대문자 fx가 구해지는지를 다 조목조목 따져본 다음에 계산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 이 예문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같은 예제를 계산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이 예제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로그 x인데요. 근데 앞에서 우리가 뭘 배운 적이 있어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적분 방법 여러 가지를 배웠을 때 자, 피적분 함수 fx를 적분하려고 할 때 요 fx가 특별한 형태로 주어지는 함수라면 비록 곱의 형태가 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가 부분적분법을 쓴다는 것을 배운 적이 있었죠. 자, 이제 우리는 이 적분에서 만약에 fx가 지금 다루는 것처럼 lnx라든가 arcsinx라든가
또는 아크 탄젠트 x. 얘네들만 되는 건 아니에요. 이런 꼴이라고 써놓겠습니다. 이런 꼴이라는 얘기 무슨 말이냐면 아크 코사인도 마찬가지고요. 아크 코탄젠트, 아크 시컨트, 아크 코시컨트도 다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되면은 인버스 하이퍼볼 사인, 인버스 하이퍼볼 탄젠트, 인버스 하이퍼볼 코사인, 인버스 하이퍼볼 코탄젠트 등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꼴이면 그러면 반드시 이런 함수는 비록 피적분 함수가 하나밖에 없다 할지라도 부분적분법을 적용하면 됩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이걸 배웠었으니까요. 자, 이렇게 부분적분법을 쓸 수 있는 예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직접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까요? 0부터 1까지 lnx dx인데요. 자, 우리는 부분적분법을 적용하려다 보니까 이거는 이 함수는 x 걸 0에서 정의가 안 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면 lnx는 이렇게 생겼고요. 0부터 1까지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이 함수는 0일 때 정의가 안 돼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앞에서 했던 것처럼 적분의 시점에서 수직정근선을 갖는 예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적분의 시점에서 수직정근선을 가지니까 여기를 자르겠습니다. 요 점을 t라 놓는다면 t에서부터 1까지를 적분하도록 하고요. t를 당연히 0의 오른쪽으로 극한을 취해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얘는 이상적분의 문제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t에서부터 1까지고요. 그리고 lnx dx 그리고 리미트 t가 0의 오른쪽으로 접근해야 돼요. 그림이 이해되셨죠?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 lnx라든가 아크사인, 아크탄젠트 이런 꼴은 부분적분법을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자, 부분적분법을 적용하려다 보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u하고 그리고 dv를 선택을 해야 되겠군요. 자, 이제 우리는 u는 lnx라 놓겠습니다. 그리고 dv는 1dx라 놓겠습니다. 그 얘를 미분해야 되죠. du는 요거 미분하니까 x분의 1 dx가 될 것이고 요걸 적분하면 x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부분적분법을 적용합니다. 리미트 t가 0의 오른쪽으로 접근할 때 자, 이제 얘는 u dv 꼴이잖아요. 인테그랄 u dv예요. u dv 꼴은 자, 이제 보다시피 uv를 계산하죠. 이게 두 개를 곱하니까 x 로그 x예요. 그리고 t부터 1까지고요. 마이너스 인테그랄 그리고 v du죠. 두 개를 곱하니까 x, x분의 지워지니까 dx만 남아요. 자, t부터 1까지고요. 자, 그런 다음에 극한을 취하는 거예요. 여기다 그냥 계속 계산하겠습니다. 자, 이제 리미트 t가 0의 오른쪽으로 갈 때 자, 종점을 대입하면 로그 1은 제로니까 할 필요가 없겠네요. 마이너스 여기 t 그리고 로그 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피적분함수 이름은 구간의 길이와 같으니까 1 마이너스 t예요.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t가 0에 가까워지면 이거 0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1이 있고요. 자, 얘는 0으로 가고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갑니다. 앞에는 0으로 가고 앞에는 극한이 0으로 가고 뒤는 극한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무한소 곱하기 마이너스 무한대꼴이죠. 이럴 때는 이 앞에 걸 역수를 채요. t분의 1분의 로그 t는 무한대분의 마이너스 무한대꼴.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예요. 로피탈 정리 적용할 수 있네요. 그래서 로피탈 정리 적용하면 1회 적용하면 이거 0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한번 할 수 있으니까 해보세요. 자, 이제 마이너스 1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 적분값이 구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예문은 보다시피 이 극한이 구해졌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0부터 1까지 적분한 것이 마이너스 1. 다시 말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 계속 내려가는데도 불구하고요. 이게 넓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무튼 도형으로 볼게요. 이 도형으로 본다면 이게 넓이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 직접 적분한 것이 넓이가 마이너스 1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넓이의 이 적분값의 크기는 1이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단순하게 정적분을 계산한 값은 0부터 1까지 lnx를 적분한 것은 마이너스 1입니다. 이해되셨죠? 얼핏 보면 존재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는데 실제로 계산하니까 값이 구해졌습니다. 여기에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보고 해보라 그랬던 건 이거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혹시 앞에서 로피탈 정리 배운 거 다시 한번 복습 한번 볼까요? t, ln, t잖아요. 앞에는 무한소, 뒤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는 부정형이잖아요. 이럴 때 한쪽이 0으로 가고 한쪽이 무한대로 간다면 어느 하나를 역수를 취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렇게 바꿔놓으면 돼요. 이렇게 바꿔놓으면 이건 플러스 무한대, 0이 오른쪽으로 하니까 플러스 무한대로 가고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서 무한대분의 마이너스 무한대꼴이에요. 무한대분의 마이너스 무한대꼴이니까 로피탈 정리 적용합니다. 자, 이제 t가 0의 오른쪽으로 갈 때 분자를 미분하면 t분의 1이고요. 분모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t의 제곱분의 1이에요. 내양분의 외양을 정도로 하겠습니다. 리미트 t가 0의 오른쪽으로 갈 때 내양분의 외양이니까 마이너스 t분의 t의 제곱이죠. t가 0에 가까워질 뿐이지 원하니까 0이 아니까 약분이 가능하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니까 t가 0의 오른쪽으로 갈 때 마이너스 t가 나옵니다. 따라서 t가 0으로 가니까 0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가 0이라고 말했던 거고요. 전체적으로 이 적분값은 마이너스 1로 구해졌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1로 수렴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절의 마지막 주제로서 이상적분의 비교 판정법이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건 지금 왜 하려고 하냐면 우리는 앞에서 다뤘던 여러 예문들은 직접 이상적분을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종 결과가 물론 무한대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는 값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죠.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은 주어진 피적분함수의 역도함수가 구해졌을 때 얘기고요. 만약에 피적분함수의 역도함수를 모르는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피적분함수의 역도함수를 구할 수 없는 상태라면 비교를 해서 판단을 해보려고 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수렴하는지 또는 발산하는지 그것만이라도 구별을 해보자는 뜻입니다. 물론 여태까지 수렴한다면 그 값이 얼마인지를 찾으려고 했었지만 그런 모든 것들은 값을 구할 수 있을 때 얘기고요. 값을 구할 수 없는 경우라면 수렴, 발산 이것만이라도 구별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비교 판정법은 이해하기 쉬워요. 자, 우리는 다음과 같이 두 함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 두 함수는 다 같이 0보다는 크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두 함수 사이에 대소관계가 있어요. fx하고 gx는 fx가 더 크고 이들 모두는 0보다는 크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성질 중에 뭐가 있었냐면 피적분함수가 대소관계에 있을 때 적분값도 대소관계에 있었죠. 즉 f하고 g 사이에 만약에 g보다 f가 더 크니까 반대로 해볼까요? g보다 f가 크다라고 했을 때 인테그랄 gx dx하고 인테그랄 fx dx는 당연히 큰 걸 적분한 게 더 크지요. 이건 참이에요. 그러나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이 적분값이 이게 더 크다고 해서 무조건 g보다 f가 크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한쪽으로만 가는 정리인데요. 앞에서 배웠던 이 성질을 비록 이렇게 뭐 부정적분이든 뭐 A부터 B까지 구간이 있다고 볼게요. A부터 B까지였다고 본다면 이렇게 정적분 형태뿐만 아니라 이상적분에서도 마찬가지로 대소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테그랄 이들 사이에 대소관계가 있으니까 A부터 무한대 여기 보다시피 A부터 무한대까지 gx를 적분한 값하고 이런 대소관계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건 0보다 크니까 이 전체 적분값 당연히 0보다 커요. 그리고 인테그랄 A부터 무한대까지 fx죠. fx가 gx보다 크다 했었으니까 자, 이렇게 적분한 값이 대소관계 그대로 성립합니다. 자, 이런 대소관계가 요 피적분함수의 대소관계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1번과 2번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판정법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적분이 수렴을 해요. 얼마인지 몰라도 값이 구해진다면 이 값은 이 값보다 얘가 더 작고 이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지는 않잖아요. 0보다 크다 했었으니까 만약에 이 값이 1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럼 이 가운데 있는 값은 얼마인지는 모른다 할지라도 0과 1 사이는 어떤 값일 거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들 모두를 다 양수로 잡아놨으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진동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값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아무튼 0과 1 사이 어떤 값이면 틀림이 없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자, 이렇게 대소관계 쓸 때 큰 게 수렴하면 작은 거 당연히 수렴합니다. 여기 1번은 그 말이에요. 큰 게 수렴하면 작은 거 수렴합니다. 아시겠죠? 이번에는 이 작은 게 발산하면 큰 거 구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못 구하죠. 얘가 무한대로 가는데 얘가 상수 3이라든가 5 이런 게 나올 리가 없잖아요. 작은 게 발산하면 얘도 발산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작은 쪽이 발산하면 큰 쪽도 발산합니다 하는 거. 어렵지 않은 판정법이죠. 이것을 서로 비교해서 판단한다 해서 이상적분의 비교 판정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급수에서도 이렇게 비교해서 판단하는 것이 있어요.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이때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논리적 가능성을 따져보면 모두 4개가 있거든요. 그 4개 중에 2개만 판정할 수 있어요. 나머지 2개는 판정이 안 돼요. 어떤 것이냐면은 큰 게 수렴하면 작은 거 수렴하고 작은 게 발산하면 큰 거 발산하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런데 큰 게 발산하면 작은 거 모릅니다. 얘가 무한대로 간다고 해서 얘가 값이 있을 거라 섣부르게 판단할 수 없어요. 값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판단이 안 돼요. 또한 작은 게 수렴하면 큰 거 모릅니다. 작은 게 수렴한 때 예를 들어서 10으로 수렴하면 얘가 20으로 수렴할 수도 있지만 얘가 또 무한대로 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모두 네 가지 경우의 수 중에서 2가지만 판단이 가능하고 나머지 2개는 판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비교 판정법을 쓸 때는 각별히 조심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큰 게 수렴하면 작은 거 수렴하고 작은 게 발산하면 큰 거 발산합니다. 나머지는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상적분을 계산한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제 이거는 이제 요 비교 판정법을 그림으로 저자가 설명한 거예요. 별도의 설명 없이 그림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하면요. A부터 무한대까지 fx 아랫부분의 넓이가 존재한다면은 그거보다 작은 gx 아랫부분의 넓이도 당연히 존재해야 돼요. 이게 수렴하면 이것도 수렴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A부터 무한대까지 gx 아랫부분의 넓이가 존재하지 않아요. 무한대가 나온다면 얘보다 큰 fx도 당연히 무한대가 나와야 된다는 것을 그림으로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가 되셨죠? 자, 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다음 요 피적분함수의 적분을 계산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앞에서도 봐왔던 것처럼 2의 x의 제곱, 2의 마이너스 x의 제곱,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로 이 함수의 역도함수를 초등함수 형태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앞에서 근사값 단원에서도 얘가 적분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근사값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잖아요. 중점 공식이라든가 아니면 심플슨 공식을 이용해서 풀었었는데요. 바로 이게 적분이 되지 않으니까 값을 구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해보자라는 뜻입니다.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이 필요한데요. 여기다 따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x축인데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도 제곱이니까 값이 똑같아요. 그리고 x가 무한대로 가면 마이너스 승 분의 1이니까 역수가 돼서 무한대 역수꼴로 0으로 가죠. 그리고 지수함수는 항상 치역이 0보다 커요.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도 똑같으니까 좌우 대칭 우함수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치역은 항상 0보다 크고 x가 무한대로 가면 0으로 가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보면 그래프의 개형은 이렇게 그려집니다. 손을 그리다 보니까 약간 비대칭이 됐는데요. 정확하게 좌우 대칭입니다. 이런 모양이에요. 0부터 무한대니까 그래프의 개형은 이제 0부터 무한대까지 여기를 계산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우린 나중에 이중적분 단원에서 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적분값을 계산하는 방법을 배우겠습니다. 하지만 이 단일 적분 단원에서는 이중적분이 아닌 이 단원에서는 이거는 아직 우리가 적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나중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2와 마이너스 x의 접 dx를 계산한 것이 루트 파이라는 것은 이중적분의 극좌표 변환 단원에서 배우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도형이 갖고 있는 대칭성 때문에 사실 0부터 무한대까지 2와 마이너스 x의 제곱 dx의 적분값도 이 값을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본다면 좌우 대칭이고 그래서 2분의 루트 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값이 구해진다는 얘기는 수렴한다는 얘기잖아요.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은 얘를 알아야 얘를 계산할 수 있으니까 아직은 우리가 이걸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요 위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0부터 무한대까지 적분값을 직접 계산할 수가 없으니까 이 그림을 보세요. 이 빨간색 그래프가 이 그래프의 일부분이에요. 2와 마이너스 x의 제곱이고요. 그리고 이 그래프와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파란색 그래프 여기다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리는 그래프가 얘가 2의 마이너스 x의 그래프예요. 2의 마이너스 x 그래프 둘 다 0,1을 지납니다. 여기가 교점의 좌표가 x좌표가 1이에요.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더 크지만 1보다 클 때는 2의 마이너스 x승이 더 크다는 것을 이 그림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2의 마이너스 x승보다 크지만은요. 1보다 크면 파란색 2의 마이너스 x승의 그래프보다 2의 마이너스 x제곱 그래프가 더 작아요. 자, 이제 우리는 이 그림을 이용해서 비록 값이 이렇게 된다는 것은 나중에 배울 주제이고 지금은 아직 알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 식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거 지우고 여기다 쓰도록 할까요? 우리는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까지 2의 마이너스 x의 제곱 dx를 계산하는데요. 적분이 갖고 있는 성질상 0부터 1까지 나눠서 적분한 값하고 또한 1부터 무한대까지 나눠서 적분하는 것 둘로 나눠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값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림으로 보면 유한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0부터 1까지는 요 빗금친 부분의 넓이 있잖아요. 이 빗금친 부분의 넓이가 얼마인지는 몰라도 자, 여기가 0,1이거든요. 1보다는 작을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 정사각형이 됐네요. 요 정사각형의 가로의 길이 1이고요. 세로의 길이 1이니까 그 빗금친 부분이 이 전체 초록색으로 정사각형 표시한 이것보다 작으니까 얘가 0. 얼마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얼마인지는 몰라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값이 상수가 되겠구나. 대략적으로 그림을 보면 0점 얼마가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뒷부분에 있는 이 이상 적분이에요. 자, 이 적분 값이 유한하기만 하면 이 값이 얼마인지 몰라도 우리가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만 조사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얘가 수렴하면 값이 구해지면은 이 값도 상수니까 수렴하는 값, 수렴하는 값의 합이니까 전체가 수렴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얘를 계산해야 되는데요. 자, 이때 얘를 계산하기 위해서 왼쪽에 그림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x에 대하여 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x하고 x의 제곱을 비교하면 오른쪽이 더 크거나 같죠. 1 때문에 이 등호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볼 거예요. 마이너스를 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되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지수를 취해볼 거예요. 밑을 2를 취해보면 지수함수는요, 증가하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요 지수 부분이 크면 클수록 더 커요. 즉 서로를 비교해 봤을 때 지수가 얘보다 얘가 더 크다 했으니까 이게 더 크거나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등호는 1일 때만 성립합니다. 자, 1보다 클 때는 얘가 항상 더 커요. 그래서 우리는 직접 비교를 해보니까 얘가 얘보다 크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림을 봐도 그렇게 돼 있죠. 파란색 그래프가 2와 마이너스 x승이고 빨간색 그래프가 2와 마이너스 x의 제곱이에요. 계산을 해도 이게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그래프를 그려봐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런 대수관계에 있으니까 적분이 갖고 있는 대수관계로부터 우리는 얘를 적분하는 것은 얘를 먼저 쓸게요. 0부터가 아니라 1부터죠. 정정합니다. 1부터 무한대까지 2와 마이너스 x승이 더 커요.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근데 2와 마이너스 x승에 적분할 때 자, 이게 오른쪽 끝점이 무한대로 가니까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제 1부터 t까지 2와 마이너스 x승 dx까지만 적분하고요. 그리고 t를 무한대로 보내버리겠습니다. 앞 시간에 했던 제1종의 이상적분꼴이잖아요. 이해되셨죠? 1부터 t까지만 적분하고 예를 들어서 t가 여기쯤에 있는 거예요. 1부터 t까지만 적분하고 1부터 t까지만 적분을 해요. 여기를. 그런 다음에 t를 무한대로 보내겠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요 극한이 계산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거 마저 계산하면 t가 무한대로 갈 때요. 요거 적분하면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x승이고요. 그리고 구간 1부터 t까지예요. 종점 대입한 값에서 시점 대입한 값 뺍니다. 여기다 마저 계산합니다.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종점을 대입하면 2와 마이너스 t승. 시점 대입한 거 빼는데 마이너스 플러스 2와 마이너스 1승입니다. 근데 마이너스 승은 분의 1이라는 얘기거든요. 무한대의 역수꼴이니까 이거 반비례해서 0으로 갑니다. 따라서 이 극한이 구해지고 그 값이 2와 마이너스 1승이군요. 그런데 이 오른쪽의 적분값이 구해진 거예요. 이 값이 구해진 게 아니라 아시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비교가 됐잖아요. 둘 사이에 큰 게 얘인데 여기 이제 따로 띄어서 이걸 계산했었어야 되는데 뭐 충분히 문제 때 이해됐죠? 이 둘 사이의 대소관계 이거고 오른쪽을 따로 계산해서 적분해 본 결과 2분의 1이 나왔어요. 자, 이제 대소관계 주어졌고 큰 게 수렴하니까 당연히 작은 것도 수렴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값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2분의 1보다는 작은 값이에요. 0보다는 크고요. 피적분하면서 양수니까 0보다는 커요. 그래서 0보다는 크고 2분의 1보다 작은 값이고 2가 2.78의 역수니까 이거 0. 얼마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값도 0. 얼마가 되고 앞에 것도 0. 얼마가 되고 결국 값이 구해질 거니까 얼마인지는 몰라도 두 개의 합이 유한 상수값이니까 좌변의 적분값은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정확하게 2분의 루트 파이로 갑니다. 2분의 루트 파이로 간다는 것을 직접 우리 교재에서 저자가 그 하나하나 값을 계산함으로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이렇게 자, 적분의 범위를 t를 1부터 2, 3, 4, 5, 6, 7, 8, 9, 10 계속 늘려나가면은요. 이 전체 적분값이 0.7, 0.8, 0.8에서 대략 0.886. 여기 소수점 셋째짜리까지는 똑같고 넷째짜리, 다섯째짜리, 여섯째짜리, 일곱째짜리까지 이렇게 계속 값이 커지는군요. 더 이상 뭐 반올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대략 0.89 정도에 가까워진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실제로 이 값이 계산기로 계산했을 때 대략 0.89 정도 얼마가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또 계산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나중에 배웁니다. 이중적분의 극좌표 변환이라는 단원에서 이 적분값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이제 우리는 다음 예제를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이 적분값이 발산하는 걸 보이는 거예요. 앞의 예제는 수렴하는 것을 보인다면 이제 이 예제는 발산하는 것을 보여보자라는 얘기예요. 자, 발산을 보이자는 얘기인데요.
역시 비교해서 판단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다 마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1보다 크죠?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듯이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 하고 2라고 비교해 본다면 얘가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당연히 1보다는 크잖아요. 이건 양수거든요. 자, 요거이므로 양변을 x로 나눠요. 1보다 크니까 부동호 방향에 변함이 없죠. x분의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은 x분의 1보다 커요. 그리고 얘가 1보다 크니까 1의 역수를 취한 것도 1보다 커놨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보다 커놨더라면 안 되겠군요. 1부터 무한대까지 가니까 무한대 역수가 0으로 가까워지니까 0보다 커요. 앞에서 했던 것처럼 대소관계가 생긴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이렇게 대소관계가 생겼으니까 이거 지우겠습니다. 앞서 배웠던 것처럼 적분이 갖고 있는 선형 대소관계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따라서 이제 인테그랄 1부터 무한대까지 x분의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를 적분하는 거 하고 인테그랄 1부터 무한대까지 x분의 1을 적분한 걸 비교해 본다면 당연히 얘보다 이게 더 커요. 이때 우리는 오른쪽의 적분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1부터 무한대까지 x분의 1 dx예요. 이건 앞 시간에 우리가 배웠었죠. 또는 앞 시간에 끝부분에 배웠던 예문 중에 x의 p승분의 1꼴 1부터 무한대까지 x의 p승분의 1꼴은 p가 1이면 발산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얘가 발산합니다. 앞에 우리 이 절의 예제 1번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발산합니다. 작은 게 발산하니까 당연히 비교 판정법으로부터 큰 것도 발산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하고 이 시간까지 합쳐서 우리가 제1종의 이상적분과 제2종의 이상적분을 계산하는 방법을 배웠었습니다. 이상적분, 사실 리만 정적분의 정의의 가정 두 개를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따로 띄어서 이 절에서 자세하게 학습을 해봤습니다. 근데 계산법을 잘 보면 리미트만 붙여놓으면 된다는 것,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조금만 신경 쓴다면, 기호 표기만 잘 쓴다면 이상적분, 제1종의 이상적분과 제2종의 이상적분 어렵지 않게 셈이 가능할 거라 보여집니다. 자꾸 반복해서 보세요. 자, 이것으로 이 절 이상적분을 모두 마치기로 하고요. 더불어서 이 단원 전체가 적분법을 계산하는 방법을 다뤘었는데요. 적분법 단원도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주제에 대해서 같이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